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했는데 해가 특수한 게 어떤 상황인지 좀 봅시다. 일단 리너야 1차 방정식 하나만 불러줄래?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2개씩 들어가잖아요. 하나씩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x 더하기 y는 1 좋아. x 더하기 y는 1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본 방정식입니다. 2x-y는 2 뭐 이런 방정식. 네. 그 다음 두 번째 2x 플러스 2y는 뭐 5 이런 방정식과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는 2. 저는 연립방정식의 결과를 저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연립방정식이고요. 뭘 없애주기 되게 편한 식입니까? y를 없애주기 되게 편한 식이죠. 그래서 두 식을 뭐 해줘요? 더 해줘요. 그럼 몇 x는? 3x는 3 다각법 되니까 x는 몇이고? 1 이고 x가 1이니까 y는 몇이에요? 0 나오겠죠. 그래서 1,0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식 한번 풀어볼게요. 다각법 사용하려면 위식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돼요. 위식에다 2배를 시켜줄게요. 그랬더니 2x 더하기 2y는 2가 돼요.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뺐더니 뭐가 돼요? 0은 마이너스 3? 0은 마이너스 3? 저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상하네. 자, 그 다음 식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x, 2x 맞춰주려면 위식에다가 2배를 해줄게요. 2x 더하기 2y는 2예요.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겠습니다. 뺐더니 0은 0 나와요. 항등식도 알아. 알았어. 자, 봐봐. 이 결과가 둘 다 이상하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말이 돼요. 왼쪽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왼쪽 상황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해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해가 없다. 그 다음 오른쪽 상황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해가 딱 한 쌍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해가 뭐 한 쌍 나온다. 오늘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이 두 가지 상황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해가 한 쌍 나온다. 이게 우리가 보통 풀었던 연립방정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특별한 두 해가 있는데 첫 번째 뭐거나 해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응? 글자가 올라가요. 자, 해가 없다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불능이라고 해요. 알았어. 불능식. 불능식이라고 해요. 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것을 부정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부정은 네거티브의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황을 보면 해가 햇살이 나오는 경우처럼 우리가 가감법과 또는 대입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해가 없다는 어떤 결론으로 끝나냐면 0은 어떤 0이 아닌 숫자, 뭐 예를 들면 저기서 -3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어떤 걸로 끝나냐면 0은 0꼴로서 말은 되지만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립방정식 풀기 전에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을 해봐요. 상수항 과 다시 처음부터. 식이 똑같잖아요. 네, 식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사이즈는 식이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 좀 다르죠? 아니면 방정식이 같아진다. 일단 해가 무수히 많다 식을 보면 두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 하기 위해서는 해가 몇 개가 식이 몇 개가 존재해야 돼요?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사실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해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모르는 문자는 두 개 맞아. 식도 두 개가 맞아. 왜냐면 위식이랑 아래식이 다른 식이거든. 근데 왼쪽에 있는 개수들이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개수들이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이거 두 배 했을 때 이거랑 완벽하게 다른 식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해가 없다는 예를 들면 x 더하기 2y는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x 더하기 2y는 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문자에 들어가 있는 개수들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은 어떻다? 다르다.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왼쪽 문자에 대한 개수도 같은데 상수항에 대한 개수도 같을 때 해가 많다라고 해요. 그럼 해가 한 쌍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좌변에 있는 개수 자체가 그냥 다르면 돼요. 그냥 다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얘가 연립방정식이 ax 더하기 by는 c.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개수니까 a'이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다 g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y는 c'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해가 한 쌍 나오려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돼요. 개수의 비율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해가 없으려면요 a'의 비율과 b'의 비율은 같아요. 근데 상수항의 비율은 어떻다고? 다르다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풀지 않고 해가 특수한 경우는 바로 캐치해낼 거예요. 자, 페이지 131쪽 한번 볼게요. 821번. x 더하기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는 2입니다. 지금 옆에 개수 비율 같아요? 네, 개수 비율 같아요. 1, 1, 2, 2 또는 2분의 1, 2분의 1 같아요. 상수항의 비율도 같나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겠어?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822번 2x 마이너스 5y는 2.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15y는 3. 지금 몇 배 됐습니까? 왼쪽 식은?
그러면은 몇 배 됐어요? 3배 돼서 맞춰줄게요. 6x-15는 y는 몇이에요? 6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좌변은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해가 없다.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823번 볼게요. 4x 더하기 6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는 4. 자, 위의식 아래식 좌변 같습니까? 네, 같은 거죠. 아래식을 몇 배 해버리면? 2배 해버리면 4x에다가 6y는 8 나와요. 좌변 완벽하게 똑같죠? 우변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볼게요. 825번 보겠습니다. 825번. 825번 아래식에다가 몇 배? 마이너스 3배 하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y는 플러스 6이죠. 윗식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826번 위의 식에다 몇 배? 마이너스 2배 하면 오른쪽 같습니까? 아니죠. 위에는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아래는 10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그 다음 827번 몇 배? 5배. 위식에다가 5배 하면 아래식과 같나요?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828번 위의 식이랑 아래식. 아래식에다가 몇 배? 2배 하면 6x-4y는 8.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라고? 해가 없다라고. 그럼 봐봐. 그건 일본 같았지? 저는 강원도 같았어요. 몇 x? 3x 마이너스 ay는 몇이야? 1이야. 그 다음 아래식은 bx 마이너스 4y는 2야. 근데 얘가 해가 어떻대? 이 결론이 해가 무수히 많대. 그 말은 위식이랑 아래식이 어떻다? 같다. 근데 같게 맞춰주려면 몇 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 상수항이 지금 몇 배 돼 있어요? 2배 돼 있으니까 위식에다가 몇 배? 2배. 그럼 몇 x? 6x 마이너스 2ay는 몇?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맞춰보자. b가 몇이었다? 6이었다. a가 몇이었다? 2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830번. x 마이너스 2y는 a고요. 그 다음 3x 더하기 2y는 9입니다. 근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요. 몇 배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 x의 개수로 보면 알겠지. 이 식에다 몇 배 해주면 돼? 3배. 그럼 몇 x? 아래다 쓸게. 3x 마이너스 6y는 3a인 거지. 그러니까 아하 a가 몇이었다? 3이었다. 아하 b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6이었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833번 보세요. 833번 오른쪽 넘어갔을 때 이번에 해가 어떤 경우야? 해가 없는 경우예요.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은 x-y는 4고요. 아래 식은 2x-2y는 a입니다. 해가 없으려면 왼쪽은 어떤데? 같은데 오른쪽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왼쪽은 같은데 오른쪽은 달라야 돼. 왼쪽 보니까 몇 배 돼 있어? 2배 돼 있어. 그러니까 2x-2y는 8이지. 왼쪽 같은 거 보면 된다. 오른쪽은 어때 한다고? 달라야 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a는 절대 먹으면 안 돼. 8이면 안 돼. 이게 끝이야. a가 8이면 어떤 결론이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834번.
2x 더하기 y는 a 6x 더하기 3y는 4. 자, 왼쪽 봐봐. 몇 배 된 거 확인돼? 3배 되는 거 확인돼. 근데 나 얘 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 몇 배? 3배 한 거 아래다 쓸게. 6x 더하기 3y는 3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왼쪽 하고 왼쪽 하고 오른쪽은 달라야 돼. 상수하면 달라야 돼. 그러니까 4랑 3a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a는 뭐가 아니다? 3분의 4가 아니다. 오케이? 지금 132, 131, 132 있었죠. 451번. 어느 박물관에 어른 3명, 학생 4명은 6,000원을 내고 들어갔고 어른 2명, 학생 5명은 5,400원을 내고 들어갔다. 이때 어른의 입장료와 학생의 입장료를 각각 구하시오. 되게 문제 힌트 주는 게 심플한 것 같아요. 어른 몇 명에? 3명에 나이 몇 명? 학생 몇 명? 4명을 합쳤더니 얼마가 나왔고 6,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른 몇 명에? 2명에 그 다음에 학생 몇 명? 5명? 그다음에 얼마나 나왔다? 5,400원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하는 x랑 y를 좀 뚜렷해요. 어른의 입장료를 어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얼마?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학생은요? y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3x 더하기 4y는 6,000원이고요. 아래 식은요? 2x 더하기 5y는 5,4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식만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x 없을까 y 없을까? 좋아, x. 그럼 위에다가 2배, 아래다가 3배 더할게. 위에다가 2배 하면 6x 더하기 8y는 12,000원. 아래다가 3배 해버릴게요. 6x 더하기 15y는 16,200. 오케이? 그래서 두 식을 뺐죠. xx 사라지고 yy 뺐더니 7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같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200원. 좋아. y는 얼마? 2,600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가져가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얘는 지금 2배랑 3배 된 식이라서 우리는 알겠어. 2,400원. x는 얼마? x는 얼마? 1,200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의 식에다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이유는 식 개수가 조금 더 작으니까. 오케이? 어른 입장료랑 학생 입장료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52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농부가 토끼와 오리를 기르고 있다. 토끼 다리수랑 오리 다리수 셀 줄 알죠? 토끼 몇 개요? 네. 다리 4개죠? 오리는요? 아이고, 이번엔 맞추네요. 저번에 맞췄어요. 공 다리 몇 개요? 4개. 저번에 2개로 아니요, 했는데. 2개요. 아, 2개요. 공 다리 몇 개요? 몰라요? 2개요. 자, 보겠습니다. 농부는 내가 기르는 가축의 수의 합은 22마리고 라고 했으니까 토끼를 몇 마리? 토끼를 몇 마리? X 뭐라고? 4X 마리? 되게 애매하게 다리수가 4X라는 거지? 오리는? Y마리 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Y는? 22, 22마리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어? 가축의 다리수의 합은 68개요 라고 했으니까 토끼의 다리수는 한 마리당 4개니까 몇 X? 4X. 그 다음에
우리는 몇 i? 2y는 6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 아래식을 나누기 2 해버리자. 그럼 몇 x? 2x 더하기 y는 34.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내자. 빼면 마이너스 x는 그래서 x는 10이고요. y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22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855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짜리 끈을? 길이가 140m짜리 끈을 몇 조각 냈대? 두 조각, 두 개로 나눴대. 짧은 끈의 길이와 긴 끈의 길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짧은 끈을 길이를 뭐라고 잡고? x 미터라고 잡고 그 다음 긴 끈의 길이를 y 미터라고 잡으면 맨 처음에 어떤 식이 나와? x 더하기 y는 140이야. 이게 하나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짧은 끈의 길이와 긴 끈의 길이보다 50m 더 짧게. 짧은 끈의 길이는 x는 긴 끈의 길이보다 50m 짧다. 말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 네. 연립할게요. 얘는 무슨 법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입법 x는 너를 처리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몇 i는 2y 마이너스 50은 140이니까 너는 190. 그러니까 y는 95m가 되고, 그럼 95m가 된다면 x는 45m 이렇게 되겠죠. 짧은 끈의 길이는 45m가 되고 긴 끈의 길이는 95m가 되겠다. 박수 안 쳐도 돼요. 뒤로 넘겨서 856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프요. 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이 걸렸다. 모두 4시간이 걸렸다. 자, 봐봐.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 맞지? 그러면 거리가 나와 있다. 올라갈 때 거리를 뭐라고 해볼까? 올라갈 때 거리를 x 미터야, 킬로미터야. 킬로미터. 그럼 내려올 때는 y 킬로미터라고 썼잖아. 근데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몇 킬로미터 더 걸대? 2.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2다라는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몇으로 갔어? 시속 3km로 갔어. 내려올 때는 시속 몇으로 갔어? 4. 시속 4로 갔어. 자, 그러면 시간 계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총 몇 시간이 걸렸대? 4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시간은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갈 때 시간일 거 아니야? 시간 어떻게 계산해?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분의? 3분의 x 4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공식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돼. 아래식에다 몇 배 해주면서 12배 해버리면서 정수로 바꿀게. 몇 x? 4x 더하기 3y는 48이지. 쌤 뭐를 곱하기 쳐놨어? 대입법 쓰려고.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2 넣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몇 x? 7x 더하기 6인데 넘어가니까 다시 x는 x가 6이다. x가 6이다. y는 8. 그럼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 올라갈 때 거리를 구하시오. 6km. 그 다음에 859번. 도영이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삼촌 댁에 갔다가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자전거를 끌고 시속 3km로 걸었다. 집에서 삼촌 댁까지 거리는 12km고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 이때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속력,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다니는 시간과 그 다음에 킬로미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1시간 10분은 몇 시간이 될 거고 6분의 7시간이 될 거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집에서 삼촌 집까지가
몇 킬로미터예요? 12km. 근데 중간에 자전거가 펑 터졌대. 그래서 자전거 터지기 전까지는 몇 킬로미터로 가다가 시속 20km로 가다가 터져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거지. 여기서 10km로 가서 3km로 갔어. 뭐가 안 나왔어? 거리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거리로 갔냐, 잡냐 라고 하면 여기 걸어간 거리를 궁금해 하거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잡고 xkm, 여기는 12-x? 아니, 연립방정식이니까 뭐라고 잡아? y km라고 잡아. 그럼 우리 처음에 x 더하기 y는 몇이야? 12다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지. 그 다음 걸린 시간이 6분의 7시간이니까 여기서 걸린 시간이 몇이고? 20분의 y이고, 여기서 걸린 시간이 3분의 x가 1시간 10분이니까 6분의 7 몇 배 해버리는데요? 그냥 60배 해버릴까? 30배 해버릴까? 60배 해버리자. 60배 해버리자. 그럼 여기 몇 x? 몇 y? 3y, 얘는 몇 x? 20x. 그러면은 7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두 개를 연립만 하면 되는 거잖아. 위에 시간을 몇 배? 3배 해버리면 3x 더하기 3y는 36. 그래서 여기를 빼면 17x는 34. x는 2. x가 2니까 y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걷는 거는 2km, 자전거는 10km.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보죠. 자, 860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빠를 마중하러 나갔다. 집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빠네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 여기서 나오는 시각 단위는 분임, 거리 단위는요 미터. 우리 분속이라고 나와버리는 순간 단위가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자, 오빠네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으로 가다가 오빠는 집을 향해서 분속 70으로 걸어갔다. 집에서 오빠네 학교까지 거리가 1.5km, 1.5km 뭐로 바꿔요? 1,500m로 바꿔줘요. 오케이. 얘 집이고 여기가 학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수는 집에서 학교를 향해서, 그 다음 오빠는 학교에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속 몇으로? 분속 50m로. 분속 몇으로? 분속 70m. 만날 때까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걸어간 거리를 각각 x랑 y로 잡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지수가 걸어간 거리를 x 미터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y는 지수의 오빠가 걸어간 거리, 이것을 y 미터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식은 뭐하고 x 더하기 y는 15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수가 걸어간 시간과 오빠가 걸어간 시간은 어때요? 같아요. 왜냐면 만날 때까지잖아요. 같이 출발한 다음에 같이 만날 때까지. 물론 걸어간 거리가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지수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돼요? 50분의 x 분만큼 되겠죠. 그럼 오빠는요? 네, 70분의 y가 되겠죠. 그럼 50분의 x랑 70분의 y가 서로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왜? 여기 땅 같이 출발해서 여기 땅하고 마지막에 같이 만났으니까. 자, 그럼 여기 몇 배? 350배. 그럼 몇 x? 7x는 5y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해줄까? 이거 왼쪽 넘겨버리면 7x 5y는 0이거든요. 위에 식은 몇 배? 5배 해버리자. 그럼 5x 더하기 5y는 5배 했으니까 7500 됩니다. 두 개를 더 해버리면 12x가 7500이지. 이거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5, 6,
6 하면 72니까 300 되겠다. 그 다음에 2 하면 24니까 60 되겠다.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지. x가 625m니까 y는 그러면 1500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이야? 875m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00, 863번. 둘레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 1.3km인 저수지를 언니와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후에 처음 만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둘레를 1.5km 근데 우리는 1.3km 10분 후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저걸 뭐라고 할까? 1300m라고 해서 분과 미터로 단위를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나왔어? 언니와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몇 분 후? 5분 후. 좋아. 이게 연립방정식에는 되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면 A가 가는 거리와 B가 가는 거리를 뭐 해야지 한 바퀴가 나오게 빼야 한 바퀴가 나오게. 반대 방향이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더해야 한 바퀴가 나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 A가 이만큼 갔어. 그럼 B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게. A가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걸리겠다. 같은 방향이니까 A가 이만큼 갔어. 근데 B가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뭐 했어? 만났어. 이러면 되는 것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A가 가는 거리랑 B가 가는 거리를 똑같이 빼볼게. 파란색 길이만큼 뺄 거야. 파란색 길이만큼 뺄 거야. 파란색 이만큼 뺐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뺄 거야. 그럼 남은 게 몇 바퀴야? 한 바퀴. 빨간색 한 바퀴 남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폭력을 X라고 적을 거야. 그 다음에 Y의 폭력을 X라고 적을 거야. Y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A가 간 거리는 같은 방향인데 몇 분 걸린댔어? 같은 방향일 때 몇 분 걸린댔어? 10분 걸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10S에서 몇 Y를 빼면 10Y를 빼면 한 바퀴 1300m가 나온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반대 방향이면 10에 5분 걸린다고 했지? 5x 더하기 5y는 1300m. 자, 이거 계산을 생략할게. 일어나게. 농도 나왔습니다. 864번. 10% 소금물과 20% 소금물을 섞어서 15% 소금물 1000g을 만들었다. 10% 소금물은 몇 g 섞었는지 궁금하다. 몇 퍼센트랑? 10%랑 몇 퍼센트랑? 20%를 섞어서 몇 g을 만들었대? 15%. 1000g 만들었대. 뭐야? 딱 평균이니까 500, 500 아닌가? 자, 우리는 뭘 X라고 적어? 10%에 들어간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적어. 20%에 들어간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적어. 그럼 첫 번째 식이 뭐가 된다니? X 더하기 Y는 1000이다. 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뭐로 해결? 소금의 양으로 해결.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식은 100분의 10 X 더하기 100분의 20 Y는 100분의 15 1000이다. 이거 연립해버리면 된다. 네. 식만 세우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867. 자, 10% 소금물과 6% 소금물
소금을 섞어서 8% 소금을 200g을 만들었다. 10% 소금물은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여라. 방금이랑 똑같네? 몇 퍼센트랑? 10%랑 그 다음 몇 퍼센트? 6%를 섞었더니 뭐가 나왔다? 8%. 여기서도 이거 100g 여기 10이랑 6% 평균이 8%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00이면 100g 100g 하니까. 자, 아무튼 여기를 xg에서 yg 10까지만 빠르게 세우자. x 더하기 y는 몇이고 200이고 그 다음 소금 A야 100분의 10x 더하기 100분의 6 y는 몇이다? 100분의 8 200이다. 이건 뭐지? 될 수 있지? 그럼 100 맞자? 이거 쓱쓱쓱쓱쓱쓱 어디로 가게? 868번 이 마지막에 868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농도를 X %면 농도를 Y %면 얘를 A라고 할 거고 얘를 B라고 할 거거든. 근데 여기 몇 그램? 120g. 그 다음에 여기 몇 그램? 40g 섞었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됐대? 4%몇 g이 된 거야 그러면? 160g이 된 거지. 그럼 첫 번째 식 바로 세워볼까? 100분의 x 곱하기 12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40 100분의 4 곱하기 160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식이랑 두 번째 이번에는 A에서 몇 그램 그러니까 농도가 x %몇 그램? 40g과 그 다음에 농도가 y %인 B에서 120g을 섞었더니 농도가 몇 나왔대? 6%가 나왔대. 160g이겠지? 그럼 여기서 식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x 곱하기 4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120은 100분의 6 곱하기 160. 그래서 얘 소리를 뭐 하면 끝? 연립하면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이라는 왜 궁금해요? 활용 44번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몇이고 8이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여. 이거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했던 거 아니야? 봐봐. 내가 이거를 1차 방정식 활용으로 풀어볼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하연아, 10의 자리를 x라고 적을까? 1의 자리를 x라고 적어볼까? 원하는 거야. 1의 자리. 좋아. 그럼 1의 자리를 저는 x라고 적겠습니다. 다시 한번.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두 개 더해서 8이라고 했으니까 몇이야? 맞아. 8 빼기 x야. 그래서 얘 8 빼기 x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숫자는 정체는 8 빼기 x에다가 몇 배? 10배. 그 다음에 x에다가는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야. 사실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게 처음수야. 처음수라는 것은 바뀐 수가 있다는 건데 바뀐 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꿨대.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이제 뭐가 돼버렸고 x가 돼버렸고 1의 자리가 8-x가 되는 이런 숫자가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숫자야? 그렇지. x에다가 10배 됐으니까 10x. 그 다음 1의 자리는 그냥 더해버릴게. 8-x 곱하기 1이니까. 오케이? 그럼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뀐 수는 그러니까 아직 동류한끼리 계산 안 하고
이게 바뀐 수라는 걸 인지시켜줄게. 아직 계산 안 했어. 바뀐 수는 처음 수 8-x 곱하기 10 더하기 x 보다 몇만큼 크대? 18만큼 크대. 이거 지금 나 연립방정식 활용이 아니고 1차 방정식 활용 우리 했던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산해볼까? 9x 플러스 8은 80 마이너스 10x지. 오케이, 옆에 18도 있으니까 한 번에 계산할게. 그러면 18이랑 80이랑 더하면 9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랑 x 더하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좌변으로 이항해볼까? 18x는 몇이다? 100? 90? 아, 나 뭐라고 하냐? 미안, 이항할 때 부호 실수 안 할게. 자, 그러면 이항하면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5가 그럼 쭉쭉 올라가서 10의 자리 숫자가 5라는 거고,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몇이야? 3이야. 그래서 처음 원래 숫자는 53이었어 라는 거고, 확인 한번 해보자. 뒤바꾸면 또 실수한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5인 거고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서 35라는 숫자인데 뒤바꾸면 뭐가 돼요? 53이라는 숫자는 35보다는 몇만큼 커요? 네, 18만큼 크니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처음 수는 뭐다? 35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자고. 연립방정식이면 문자가 몇 개가 사용돼? 2개. 그러면 우리가 문자 2개 뭐랑 뭐 잡겠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x랑 y로 대응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으로 풀게. 그럼 뭘 x라고 잡아? 그럼 10의 자리를 x, 그다음 1의 자리를 y라고 잡을 거야. 다시 한번 10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잡고? x라고 잡고 1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잡아? y라고 잡아. 그럼 이 숫자는 뭐야? 이게 처음 숫자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하면 몇이었대? 8이었다 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바꾼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바꿔볼까? 이런 숫자고 얘는 10y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꾼 수는 이게 식이에요. 처음 수 10x 더하기 y보다 몇만큼 크대? 18만큼 크대. 그러니까 정리해볼까? 몇 x 마이너스 9x 9y는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돼. 그러니까 처음 식은 뭐고 x 더하기 y는 8이고 두 번째 식은 뭐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몇이고 2다. 바로 연립하겠습니다. 두 식을 뭐 해요?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2y는 10, y는 뭐고 5고 y가 오면 x는 뭐고 3이다. 그래서 처음 수는 몇이었나? 35였다. 확인은 방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보자. 1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의 활용의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x 더하기 y는 8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y는 8-x를 y 대신에 대입만 해버리면 옆에 있는 1차 방정식 활용이 돼요. 그럼 1차 방정식의 장점은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 1개이다. 그러면 이것은 연립방정식의 단점이 되겠다. 연립방정식의 단점은 미지수가 몇 개인 것? 2개인 것. 그럼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뭘까?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뭐야? 1차 방정식 활용보다? 장점이 있어? 없어?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해. 여기 식 봐봐. 이 식보다 이 식이 훨씬 더 간결하지 않아?
문제를 접근할 때, 다시 말하면 풀이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풀고 있는지 되게 얘는 문자를 두 개를 잡았기 때문에 심플해요. 두 번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게 여기의 단점이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식이 단순하다? 단순? 이렇게 써도 되나?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미지수를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 방정식에서 식이 복잡했다면 연립방정식에서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식을 잡을 수 있다. 잠자리였어? 1차 방정식 활용이.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47번 보겠습니다. 셋, 수 몇 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아들었잖아. 셋을 어떡하? A랑 8과 B의 평균은 뭐고? 평균은 뭐고? 9이고, 그 다음에 네 수는 4개지? 뭐랑 뭐? A 더하기 2랑 2B랑 10이랑 B 더하기 1. 너의 평균은 뭐다? 15일 때 A랑 B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두 식 가지고 두 개의 문장 가지고 식으로 바꿔주자. 평균이 9라는 소리는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나? A 더하기 8 더하기 B를, 오케이, 원래는 여기 넣고 나누기 3이고 걔를 넘어갔으니까 27이라고 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2랑 그 다음에 2B랑 7 B 더하기 1. 너가 몇이다? 너가 60이다. 원래는 나누기 뭐였고? 4였고. 그러니까 식을 조금 간편하게 배치를 하자. A 더하기 2는 10 9였고요. 자, 여기 보자. A 몇 B? 3B. 12, 13 넘어가 볼까? 47. 그럼 무슨 뭐 해봐? 빼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B는 28. 그러면 B는 뭐예요? 14. 그럼 A는 뭐예요? 5.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까지 해주면 완벽하겠죠. 넘어볼까? 848번. 현재 아버지와 이 문제까지 할게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은 몇이고 58세이고 3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고 할 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더해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뭐로 불러요? X라고 잡자고. 그러면 현재 아들의 나이는 나이 Y. 여기서 내가 현재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그 다음 문장에 뭘 쓸 거야? 3년 뒤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지금 두 번 등장을 해. 현재와 3년 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글자 꼭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 현재 아버지랑 아들의 나이의 합은 58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뭐라고 나왔어? 3년 후. 그럼 3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X 더하기 3. 그럼 3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Y 더하기 3이지. 그러니까 3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몇 배? 3배니까 바로 치고 3배 이렇게 되겠지. 두 식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해 줄 거야. 그럼 첫 번째 건 X 더하기 Y는 58이죠. 두 번째는 X 넘어갈까?
마이너스 3i는 원래는 9였는데 넘어가니까 6 이렇게 연립해 주는 거지. 수식 뭐 해주면 돼? 빼주면 0은 4y는 52 그러니까 y는 14. 오케이, y가 13이네. 그럼 여기 13 대입하죠. 그럼 x는 몇이야? 40